12월 12일입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해제를 받아들인 날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니 일주일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나라 온통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품격이죠. 품격, 국가 품격.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가치죠. 세계인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냐. 이런 품격의 추락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국가 품격 추락, 이대로 멈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국가 품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째 혼돈의 시대, 정말 격동의 시대, 우리 한반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추락의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 현상을 연상하면서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세계 10대 강대국입니다. 자원도 많고 또 국가의 영토도 높고 국민들도 많이 선진화돼 가지고 세계를 정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의 제국 중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계속 소위 포퓰리즘이 역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개되고 인플레가 심화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아르헨티나는 정말 위기의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시장에 갈 때 보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그 나라 돈을 짊어지고 가서도 계란 한 줄 사기가 두려울 만큼 인플레가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시위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양재기죠. 그러니까 냄비를 들고 나와서 수저로 두들겨 펴면서 길거리를 행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수 끓일 냄비마저도 이제 쓸모가 없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밥에 묵을 것은 고사하고 솥단지는 고사하고 국수 끓일 냄비도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비참하게 됐으니 나라 좀 살려달라, 이런 호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어제 그제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서서 일본을 추월했다고 경제 흥분했습니다. 개인소득이 추월하고 금년에 무역에서도 일본을 앞섰다. 그래서 세계 G7이라고 7개 나라들이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10개 나라로 늘리든지 한국, 카나다를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 자리를 한국으로 대신하자는 등 엄청난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당군 이래 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국가 품격을 얻어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상시국이 전개됩니다. 저는 지난번 통치 시대를 끝내고 정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나 이런 것은 통치 시대, 지금 바꿔 말하면 5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 더 지금 바꿔 말하면 아프리카의 콩고나 가나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정상적 지도자가 이성을 가졌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죠.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할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된 짓을 다행히 해제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면 될 텐데, 이 지금 언론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비상계엄 이후의 사태를 검찰이 수사를 한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 공수처가 한다,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건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 기관이 하는 거지, 어떻게 검찰이, 경찰이, 또 공수처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별들이
모조리 나와가지고 방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뭐 무슨 뭐 별의별 놈 사령관들이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국방장관을 위시로 해서 국회 증언석에 또 심지어 유튜브에 나와서까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그럼 대한민국의 국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인들은 절대 명령에 의해서 사는 제도적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흉내라도 내야 돼요. 다행히 그 사령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직접적으로 실탄을 장치하지 않았다든지 또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든지, 왜냐? 그 지휘관들도 전부 다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러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재판 절차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마치 내란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버렸다 이게. 국민들은 불안하죠. 이 판국에, 이 대한민국의 문명적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군대들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이런 행위를 진두지휘해가지고 또 어설픈 짓을 해가지고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켜 놨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금융을 보세요. 증권이 지금 170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달러가 우리 원화 가치가 얼마나 추락해 버리냐. 1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300원대에서 1430원, 440원도 뚫었어요. 이 10원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외화를 사올 때 한국 돈이 그만큼 추락했으니까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한 거죠. 이런 창피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좀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4300년 동안 쌓아올린 국가의 품격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적 집단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히 이 나라에서는 좀 특수한 정치인들이 야당에도 여당에도 자기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건을 냉정하게 처리하고 하지 않고 자기들 기회를 포착하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더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지금 등급을 하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경고가 여러 번 들어왔어요. 내년도 국가의 지금 경제성장이 2%를 밑돌게 뭐 1.9%니 이러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0%대로 갈릴 수도 있어요.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래서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대로 안 된다는 자각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국가 품격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의 논리에 따라야 돼요. 지나치게 선동하거나 확대 생산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다른 정당이 뭐 소위 그 탄핵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것은 국회의원들 양심에 따라야 되고 정당의 어떤 목표가 있겠죠. 당의 지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에서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그것을 갖고 시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협박하거나 그들 집 앞에다가 마치 초상난 집처럼 촛불을 켜고 조화를 놓고 통곡을 하고 뺑기치를 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처단해서 다시는 그런 불상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수사를 맡은 담당 기관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그 참여의 폭을 축소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제발 불러다가 별이 수십 개씩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꼴이. 외국인들이 볼 때 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일이가 휘바람 불개씩 있잖아요. 어제는 전면 방송을 내보내면서 웬만하면 북한에서 이 방송 못 내보내거든요. 권력자를 타도한다든지 탄핵한다 이런 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들은 또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MZ세대들이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걸 내놓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게. 적대 국가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점에서 저는 계엄과 이 한국적 현실을 비교해 볼 때 법에 의해서 판결되도록 냉정한 이성으로 지켜보고 시민들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면 반드시 전란을 불러와요. 그건 우리는 역사적 교훈에서 임진왜란에서 또는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인조 대란이죠. 그 외에도 우리 6.25 전쟁 때 바로 불과 이 근세기에 일어났던 6.25 전쟁 한 7, 80년 됐겠네요. 5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그때도 이 국정이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국민이 딱 갈라져요. 좌냐 우냐. 좌우 그 공존하는 거예요. 양쪽 팔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오른살 왼손 좌익 우익 날개 익자니까. 새도 두 날개로 나르잖아요.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니까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비판부터 시작하니까 제발 다당제를 만들어서 연립정부 형태를 구성해 가지고 다수당의 의견을 중요시하겠지만은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독일식 사회민주주의가 이끌어가는 제도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꼴이 나라 꼴이 아니에요. 제발 더 이상 품격을 추락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모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자제시키고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대한민국은 영원해요. 또 하늘이 함께해요.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수습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성으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경고드립니다. 제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기회를 국가가 망하든 말든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탄핵은 양심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거기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통과가 되면 대통령도 탄핵받고 권한 정지받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대법관들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한 5, 6개월 걸리니까 국민들은 이성을 찾아서 다시 본업에 종사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밝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만큼 법의 처분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법의 판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국민이 또 이해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새로운 설계를 가져와요. 한국인은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세계에서 IMF를 제일 빨리 극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라고 해가지고 목걸이, 뭐 반지, 이빨에 낀 금이빨까지 빼내가지고 20억 불을 만들어냈어요. 20억 불을 200톤을 다 모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본에게 빚진 빚을 갚기 위해서 목을 노랬던 대구의 그런 우리 국민들의 충정그런 애국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는 이 정말로 이런 신화를 하나 남길 것 같아요. 선진국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라 정치인들. 이런 교훈적 가치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의 품격을 얼마나 추락시켜 버렸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여행을 중단해 버렸어요. 우리 여행사들도 여행 못 가요, 지금. 한국인들을 돌멩이 마켓이 했어요. 오지금 우리 교민들이 극분해가지고, 격분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요. 제발 품격에 맞는 정치를 해다오. 제발 통치 시대는 지나가도록 해다오. 이런 논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오판을 일으킬 위험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군 본래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군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군대들이 지휘체계가 다문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특전사, 방첩사, 보안사, 뭐 심지어 무슨 수도경비사 이런 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는 군의 모든 전략사령부의 대장들이 꼴이 모여요, 지금 이거. 경찰이 모여요, 이거. 경찰청장이 자기들이 지휘하는 경찰서 감옥에 갇혀있고, 국방장관까지 한 놈이 자살소동을 하고 말이야.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국민이 이성을 가지고 자제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시위 좋습니다. 얼마든지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의견이 사르닥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혐오한 짓을 한다든지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품격을 지켜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애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